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문화 담당자들을 위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브런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브런치에서 제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조직 문화 담당자로서 이제 발견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어디서 볼 수 있지 글로? 이게 궁금하시면은 저희 브런치 오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조직 문화 담당자에게 조직에 있으면서 엄청 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 집단 퇴사할 때. 오늘은 집단 퇴사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집단 퇴사를 할 때 조직문화 담당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이거 면접 질문으로 굉장히 좋은 질문 같거든요. 혹시 인사 담당자 채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집단 퇴사의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보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집단 퇴사를 3번 정도 경험을 했어요. 그 회사를 다닐 때. 근데 우선은 첫 번째에 제가 딱 경험을 했을 때는 와 진짜 어떡하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때 초보 인사 담당자였고 그때 컨설턴트였던 것 같아요. 초보였고 그리고 뭔가 진짜 직원이 회사의 전문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아니 회사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인사 담당자로서 제가 봤던 집단 퇴사에 대한 관점과 지금 제가 경영진이 돼서 실제로 겪었던 집단 퇴사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집단 퇴사 때는 진짜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집단 퇴사를 경험할 때는 와 진짜 회사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를 너무 느꼈어요. 아마 수많은 조직 문화 담당자들은 집단 퇴사가 아니더라도 이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경영자랑 얘기하는 어떠한 온도에 대해서와 그리고 구성원들이 느끼는 조직에 대한 혐오감은 양극단의 존재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영진은 이거를 아마 반만 알고 있을 거예요. 투명하게 어느 정도의 워딩과 어느 정도의 분노로 내용들이 전달되는지 아마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집단 퇴사가 발생했을 때는 경영진을 위로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부분이죠. 그때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조직문화 담당자는 무엇을 고민하는 사람인가? 구성원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포지션의 역할로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직문화 담당자는 조직을 지켜야 돼요. 조직문화 담당자는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직문화 담당자는 조직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조직문화가 지켜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집단퇴사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체로 조직문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경영진에게 조직문화의 방향성과 조직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경영진과 대화를 하면서. 그 질문을 통해 확실한 건 경영진이 바뀌어요. 경영진도 사업을 해나가느라 꽤 많은 순간 우리 조직의 방향성을 잊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영진이 가장 힘쓰고 있는 아마 많은 부분들은 매출과 생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생존이죠. 그러다 보니 한 명 한 명의 감정적인 온도를 챙기는 것은 사실 경영진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물론 슈퍼 경영진이라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조직에 그런 경영자가 있다면 진짜 너무 축복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대표님 딱 마주쳤는데 제 느낌에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초기 멤버로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더 좋은 인재를 어떻게 유치하면 될지 인사팀에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게 진짜 조직에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냉정하고 좀 그런 말이긴 하지만 초기에 있었던 멤버들의 실력은 초기 조직의 실력과 거의 맞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쯤 와서 회사가 성장했다? 그럼 조직이 성장했을까요? 아닐까요?
인원이 늘어났고 초기 멤버가 흔들린다라는 말은 회사가 유지되고 성장됐기 때문에 방향이 뭔가 달라져서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요구가 뭔가 맞지 않아서 아니면 온도가 달라져서 실력의 차이가 발생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그들의 이탈 사유가 발생해요. 그들이 중간쯤에 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많은 경우에는 실력에 못 미쳐서 그들이 이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문화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는 이거를 잘 진단을 해야 되고 맞춰서 필요한 인재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재들이 A급 인재여서 나갔고 회사가 정말 못했다고 해도 인사 담당자들이 이때 해야 될 거는 정말 중요하게 인재 전략과 비용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경영진과. 현재 이탈된 비용, 나간 인재들의 인건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 인건비 예산 안에서 새로운 인재를 채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효율과 어느 정도의 기간과 이런 부분들을 실무 팀장님들과 디테일하게 고민해서 짜야 돼요. 이 단계가 진짜 어렵고, 이 단계를 하는 포지션의 명칭을 보통 HRBP라고 명칭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인사의 많은 경우가 단순히 이제 관리적인 영역에 많이 치우쳐져 있지만 사실은 인사는 정말 전략의 측면이에요. 인재가 전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가 달려갈 방향성과 실무적인 영역들이 준비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실무적인 빈 공간과 진짜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그 업무가 채워지느냐를 고민해서 채용을 하시면 한 1년 정도의 시간 뒤에 훨씬 더 탄탄해진 회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직문화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가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정도로 내용을 축약을 하고요. 경영자라면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반성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인사 담당자가 없는 회사라면 대표님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감정은 좀 내려놓고 조직에 대한 상황을 객관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실무진과 구성원을 살려야 되니까요. 저희 회사 집단 퇴사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이거는 마음이 좋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집단 퇴사를 겪었는데 작년 겨울에 저희 초기 멤버들이 진짜 집단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랑 이제 대표랑 진짜 팔을 걷어붙이고 모든 실무를 다 직접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긴급하게 중국 넘어가서 실무부터 이제 하나하나 막 다 수습하고 정신없이 막 진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때 어 뭐랄까 저희 조직문화 담당자였잖아요. 그래도 인사 전문가였잖아요. 되게 스스로에게 좌절감과 배신감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죠. 제 머릿속에. 저희 썰을 풀어보자면 저희 구성원들 중에 S급 인재가 한 명이 있었고 이제 그 친구를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엘리트 친구를 한 명 뽑았어요. 저희는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을 많이 뽑고 있어가지고 한국어가 읽기 쓰기가 어느 정도 가능한 친구들을 중국 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저희가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보상들도 많이 제도를 하고 있었고 저희 회사 이제 정책 자체가 회사의 수익을 구성원이랑 나누는 방향을 잡고 있어서 인센티브로 본인 급여 정도는 항상 가져갈 수 있는 수준으로 회사를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 이런 인센티브 흔하지 않고요. 이런 급여 체계도 흔하지 않아서 많은 기회를 구성원들한테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관과했나요? 관과했다기보다 예상했던 리스크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구성원 친구들은 회사 입장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많은 대화를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회사의 복리후생과 복지, 문화, 보상 정책부터 시작해서 같이 고민 안 한 게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고 중국을 처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중국의 직원이 20명이 넘어가는데 잘 운영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실제 구성원들의 의견을 계속 피드백을 들으면서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너네는 어느 정도 처음에 만족하겠냐, 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면서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중국인 자체도 일을 하는 방식이 하나의 기계처럼 일을 항상 해왔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으면서 일을 시키는 회사가 진짜 드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해요. 그래서 중국의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HR의 기본은 같다. 사람의 기본과 가치는 같을 거다. 그러니
사람을 믿으면서 이 사업을 확장해가고 우리의 기본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신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들어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좀 먼저 들어오기도 했고 권력이 집중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를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가 그런 이미지의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필두로 그 전에 이제 한 명 한 명 다 빠져나가고 저희의 이제 가장 초창기부터 회사 세팅을 같이 했던 너무 소중한 친구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랑 제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되게 잘했다 생각해요. 뭘 잘했냐? 안 잡았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나가기 전에 어떤 행동을 되게 많이 보였냐면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 그럼 수용이 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저희한테 이제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걸 다 해줬거든요. 안 해줄 이유도 사실 없었고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의 갈등을 겪으면서 회사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렇게 했으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내용이 다 끝난 내용들 그리고 수용하기로 결정까지 했던 내용들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과거 이야기를 자꾸 갖고 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 딱 이거 뭔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들의 습관을 저희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리더로서 경영진으로서 잘 못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설득이 필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설득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객관화 딱 되고 나서 제가 이제 했던 말은 받아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들이 퇴사를 얘기를 했을 때 안 잡고 그냥 알겠다라고 해서 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조직을 위한 결정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가치와 비전과 방향성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이들인가를 고민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그 진짜 중국에서 보기 어려운 인재였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고 이 정도의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하면서 이제 내보냈고 그리고 내보내고 나서 중요한 건 이제 채용 과정이잖아요. 채용을 이제 오픈했거든요. 저희가 준비가 그래 됐잖아요. 그리고 성장도 했고 이제 구성원도 많이 채워졌고 그러니까 외국 회사랑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인재가 정말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멜리트 코스를 다 거치고 이제 여러 뭔가 해외 지사를 돌다가 이제 좀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싶어서 찾다가 저희를 만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 특히 외국에서 그 정도로 젠틀하고 저희를 이해하고 외국어가 가능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한 분이랑 사실 같이 일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업무 효율이나 퀄리티 이런 것들은 훨씬 높아졌고 저희가 그때를 기회라고 생각해서 중국 내에서 인턴십을 열었어요. 입사하고 싶은 친구들을 14명, 15명 정도 이제 한 번에 채용을 하고 그 친구들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이제 다양한 업무들을 이렇게 맡기고 하면서 이제 그 중에 70%만 이제 통과하고 인턴십을 종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조직이 엄청 단단해졌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회사가 있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 시간에 경영진이 못하면 인사 담당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실무에 참여해보세요.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진짜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람도 못 뽑아요. 그리고 정치 너무 많이 생겨요. 저희 회사의 진짜 큰 특징은 저희는 정치가 없거든요. 인원이 지금 30명이 넘어간 애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물론 제가 경영진이라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없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그 분위기를 빨리 파는 편이거든요. 일단 한 팀에서 이게 필요해라고 얘기했을 때 어벤져스처럼
쫙 모여서 고민하고 흩어지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실무 업무에 대한 전체 흐름과 맥락을 모든 팀끼리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람들 입사할 때마다 교육했던 게 우리 회사의 업무 시작과 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사업 부서마다 설명을 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 못한 채로 끝난다. 우리가 배려하면서 일해야 되는 이유는 너가 하는 일이 A팀이 하고 있는 일이 B팀과 C팀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니 A팀에서 이걸 잘해줘야 되고 B팀과 C팀은 정보를 이런 식으로 주면 A팀이 일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되게 많이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필요한 팀워크와 인사교육은 이런 게 아닐까라고 경영을 하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내용을 조금 줄이자면 조직의 격변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1기, 2기, 3기가 있어요. 진짜 인재들과 회사의 주기에 1기, 2기, 3기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처음 시작됐을 때가 1기, 그러니까 첫 사람 채용했을 때, 그리고 3년째가 넘어갈 때 2기, 이제 5년차가 되어갈 때 3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격변기에는 인재 이탈이 항상 반드시 발생하고 좋은 이유든지 나쁜 이유든지 생겨요. 그리고 경영진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직의 격변기를 기회로 두냐 아니면 위기로 바꾸냐는 조직의 그때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많은 인사 담당자분들이 이때 같이 런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대화를 경영진과 한 번 더 해보시면 어떨까. 인사 담당자는 사측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더 경영진의 입장에서 많이 이해를 하시다 보면 저는 인사 담당자로서의 역량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해 안 가고 진짜 이런 경영진까지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나의 일이라는 거를 잊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하실 때 진짜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인사 담당자로서의 사실 가장 큰 딜레마는 그거잖아요. 지금 나의 구성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경영자를 대변할 때 느끼는 현타감. 확실하게 아셔야 될 거는 구성원을 먼저 보호하면 조직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경영자를 먼저 보호하고 경영자와 충분한 대화를 한 뒤에 정확한 의미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결국에 더 좋은 조직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인사 담당자의 일의 소명이 아닐까 싶어요. 되게 오랜만에 조직 문화와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조직 문화 담당자가 무슨 일을 하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꽤 계세요. 조직 문화 담당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직의 컨디션을 알고 그거에 맞춰 전략을 구축하고 그리고 유관 협력 팀들에게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조직과 면담이 필요하고 실무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인사적인 일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그 업계에 대한 실무적인 흐름과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인사 담당자로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모든 인사 담당자 힘내세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제 저 요즘 회사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시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였습니다.